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엔 젊지만 당당하게 한국 무용을 알리고 활동하고 있는 서계빈 무용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을 어머니한테 처음 배웠잖아요. 네. 어땠어요? 네, 엄마가 다행히 이제 원래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알려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짧고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고 네. 이제 언제 단 한 번도 강압적으로 연습시키거나 막 이게 뭐 막 엄청 막 이렇게 호되게 알려주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연습은 와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서 끊임없이 제가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 말고 다른 가족들을 좀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무대 공연 이제 기획이나 조명 그리고 막 카메라 감독님도 하셨었고 어쨌든 예술 쪽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계셨어서 그런지 저를 항상 찍어주셨어요. 연습하는 모습을. 네네.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요. 제가 또 아빠한테 계속 보여줬대요. 이렇게 막 퇴근을 늦게 해도 기다리고 오늘 배운 있다가, 거. 네, 네. 기다리고 있다가 막 아빠 나 봐봐 이러면서 혼자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집어넣는 카메라도 다시 꺼내가지고 막 찍어주시고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어떤 이런 거를 가미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커서 이제 그런 거는 아빠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예. 아무래도 가족이 다 예술적인 분위기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이제 H.O.T나 잭스키스가 활동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노래는 많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런 방송 음악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일단 무용을 너무 좋아한 상태였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 엄마가 무용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항상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게 다 국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방송 음악이나 이런 방송 댄스에 관심을 그때는 가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크고 나서 한 초등학생쯤 됐을 때 네. 이제 막 애들이 많이 듣고 이제 그렇죠. 그때 되면 TV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돼서 이런 춤도 있구나 재밌다. 재밌다는 네. 거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재밌다라도 그냥 이렇게 재미로, 흥미로, 취미로 네. 이렇게 해보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 춤을 전공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요즘에 초등생들이 유튜버가 꾸미는 것처럼 뭐 걸그룹이나 아니면 가수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항상 뭐 장래희망 적을 때 무용수 막 이렇게 적었어가지고 뭔가 걸그룹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보니까 이제 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제 한국 무용 같은 경우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무용을 한다는 것, 즉 춤을 춘다는 것, 이것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짓으로 한다라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말로써 전하는 것보다 몸으로 전할 때 더 알 수 없는 되게 깊은 감정을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 막 말로 막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약간 내포된 어떤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작은 몸짓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더 큰 이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이 저는 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춤으로 그냥 댄스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되게 즐거운 음악에 즐거운 춤을 추니까 춤을 추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열심히 몸을 흔들어야 되고 음악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거나 너무 생각이 많거나 뭐 이럴 때 오히려 춤을 추면은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좀 스트레스도 잘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쌓일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지는 않지만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도전은 늘 의미 있고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나이, 성별,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꿈을 꾸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꿈꾸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즈 플레이 컨텐츠 회사 플레이 큐리오의 이상주 대표의 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즈 컨텐츠. 이름에서 좀 느껴지긴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플레이 큐리오는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호기심, 큐리오시티라는 게 큐리오하고 거기에다 이제 놀다라는 가치를 붙여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EBS가 공동 기획한 실사 자연교육 애니메이션 명탐정 피트 시리즈 또 뭐 여러 가지 어린이 자연 탐구 콘텐츠를 꽤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 콘텐츠, 또 키즈 콘텐츠 말고도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하지만 키즈 콘텐츠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즈 콘텐츠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창업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있어왔던 환경이 저를 키즈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로 만들었고 이게 15년 정도 제 경력이 된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나오면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10년 동안 많은 미디어가 탄생을 하고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왔던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던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게 물론 이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줄 때는 늘 즐거워야 하면서도 이게 유익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민한다는 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었고 또 이제 보람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게 재미있는 경험들이 결국 쌓이고 그게 결국 저의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키즈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키즈 콘텐츠 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11살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제가 아빠가 만든 건데 아이들이 좋아는 하겠죠. 아빠가 만든 거야 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콘텐츠를 최대한 늦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이런 거를 그 엄마들은 최대한 늦게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막 보는데 막 장벽이 생기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으면 엄마들 아빠들의 벽을 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소비자들은 계속 생각해 그 벽을 아직도 느끼거든요. 일단 뭐 이런 전자장비 이런 거 보지 마. 그쵸, TV나 뭐 이런 거. 네, 요새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당연히 자녀분 키우시는 분들은 야, 그거 요새 무조건 책을 먼저 해야지 태블릿을 먼저 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걸 제가 체감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확 그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올바르게 하는 방식을 계속 이제 고민하게 되고 저는 약간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좀 하긴 했는데 그 과자 있잖아요. 자극적인 과자. 뭐 소위 말해 무슨 뭐 그런 거를 되게 맛있잖아요. 짜고. 근데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절대 주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한 번 주면 봉지채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일반 유튜버라든지 이런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안 좋은 점이라고 보면 저는 근데 그 전에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자들을 좀 사줘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늘 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엄마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과도기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지점을 계속 저희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까지도 CM송 하면 기억나는 여러 노래들 중
대부분은 바로 이분이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를 만들고 또 성우도 하시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는 분입니다. 김도양 선생님의 미래 계획,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네. 이 노래 어떻게 만드셨어요? 30살 때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이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쟤 정말 히트많이 낸다. 나는 그건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머리로 지나간 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일이 내 머릿속에 쑥 지나간 게 저게 내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질문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보니까 그 명상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네. 그 나를 찾는 최초의 포인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빠지면서 그 나를 찾는 노래를 만든 게 바보처럼 살았군이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쓸데없이 잘난 척하고 이러고 노래하고 그러고도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후회하면서 만든 노래죠. 10년, 20년 살아보니까 내 얘기와 공감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40몇 년 됐는데도 그 어디 가서 부르면 아주 열광해요. 네. 그래서 그 운 좋게 히트됐어요. 이미 나는 CM송 만드느라 너무 바쁜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 네. 시절이. CM송을 얼마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 돈 받고 만든 게 한 3,000곡이에요. 돈 받고. 네. 돈을 안 받고도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만드니까. 3,000곡이 넘게. 네, 3,000곡 정도 했어요. 네. 아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잠깐 했지만 아마 CM송을 굉장히 또 귀에 익은 노래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앞서 땡땡 스크류 이거 말고도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우리 강아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따라호빵 몹시도 그리우구나 이런 것들. 들으면 이제 바로바로 그 네. 장면이 생각나요. 그 제일 마지막 작품이 이제 나중에 발표했는데 그건 히트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전 작품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네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스쳐간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네. 그 제품을 나한테 설명할 때 들으면 그게 노래처럼 보여요. 제가 이렇게 꿈틀꿈틀 노래로 나오는 것 같이 뚝 보여요. 그게 이제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CM송 값이 참 비쌌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저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돈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한테 하자는 계약한 순간부터는 다른 생각을 못해요. 이런 귀한 돈을 저한테 줬으니 내가 다른 생각하면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만들 때 정도는 거의 완전 다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작품이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멜로디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음악은 보는 거다. 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지난 1년간 힘차게 달려왔는데 한번 돌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